교통사고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같은 사고, 같은 부상인데 계산 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1.5배,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보험금은 정해진 금액일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금액일까요? 20년 경력의 손해사정사 손시중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실제 숫자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고려해버리면 50% 미만이 50%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46%면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 따졌을 때 50% 미만이지만은 이 경우 나이를 고려했을 때 55%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와 65세 이상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4,500만 원 곱하기 장애율에다가 85%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자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적으로 이제 위자료 1억으로 하지만은 재판부에서는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위자료를 갖다 8,000원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좀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8,000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8,000으로 지정해서 같이 한번 웬만하면은 좀 갭을 자동차 보험 약관상 기준하고 예상 판결 금액하고 갭을 좀 줄이려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금액 차이가 좀 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과실이 붙는다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과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과실이 들어가 버리면 거의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 과실 산정 기준에,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송해야 하나?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옛날 보험감독원이죠. 지금 현재의 금융감독원 전신이 옛날 보험감독원입니다. 보험감독원에서 발송된 공문이죠. 여기 보면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사정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손해액 사정 시 관계법규 적용에 대한 손해사정인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손해사정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를 금지토록 하고 이렇게 공문이 있는데 지금은 손해사정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손해사정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감독원에서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도 손해사정사가 왜 예상판결 금액으로 산정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옛날 한참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문이 98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물론 예상판결 금액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약관상 지급 금액과 예상판결 금액을 갖다 병존해서 제출할 때도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사에서 판단했을 시 본 사고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산정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소송 갔을 때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당사에 통보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손해액 수정 산출 요청을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보냈죠. 계산 잘못했다, 적용이 잘못했다 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본 담당자는 본점 심사 의뢰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하여튼 어쨌든 당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금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검토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문의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자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본점에 재검토 의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할 거고 그 다음에 보조 비용에 대해서 근거를 주면은 참작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이런 공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검도 이렇게 쭉 막 공문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냐면은, 당사에서는, 장애가 76% 연구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제 기사께서 제출하신 의료 조건과 상이한 바 본점의 심사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0% 연구장애 받았다. 어쨌든 이렇게 지급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급승인 받아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담당자들은 본사에서 예상 판결 금액으로 지급 승인을 받았지만 당사의 손해액 수정 요구에 대하여 본사의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차라리 소송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송 가버리면은 본인이 손을 떠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머리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소송 가는 게 훨씬 낫죠. 보험회사 입장으로서 실제적으로 변호사들의 주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건당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일정 건을 몇 건을 모아주다 보니까 그게 돈이 좀 되는 거지. 실제로 건당 따졌을 때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송 가주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본사에 질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서류와 자료를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죠. 변호사들은 소장으로 말을 하고 손해사정사는 사정서로서 말을 한다고 하듯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손해사정서 아니 보증서를 통해서 서류를 많이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하여 현재 당사 본점에 질의하여 검토하고 있다. 여기 방대한 자료로 인해서 보험금 산출 및 안내가 지연된다. 그래서 신속한 시일 내에 안내해 주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죠. 실제적으로 어쨌든 빨리 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지만은 어쨌든 빨리 연락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구조차 하지 않거나 잘못된 청구이겠죠. 그래서 여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저런 것도 되나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영상에 안 담은 것도 많이 좀 있죠. 굳이 영상에 다 담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본사 질의를 거쳐서 지급될 수밖에 없도록 주장의 근거 및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들죠.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나? 그래도 제대로 받은 소송을 해야 하나? 의문이 생기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굳이 소송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예상 판결 금액이라고 본사 결제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도 솔직히 잘못된 내용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든 손해사정사에 맡기는 그건 피해자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소송 가야 될 것도 있고 소송 안 가도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뻔히 정해져 있는 것을 소송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 둘 간의 의견에 대해서 쟁점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험회사와 이제 손해사정사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은 이건 소송 가야죠. 남한테 물어봐야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이 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다 라고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 라는 그 조율만 남아있다면은 굳이 제3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둘 간의 조율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 이 손해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 금액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소비자가 조율해서 금액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부인한다든 인정을 못한다라고 했다면 소비자들도 솔직히 전문가인 손해사정사한테 의뢰를 했고, 그 손해사정사가 내린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가 부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견 조율이 된다면 굳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고 다른 결과인데, 그래서 합의 전에 먼저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